네, 레스카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EBS에서 강의를 할 때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라는 여류 화가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몇 분들이 그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젠틀레스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98년 아그네스 멀릿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 아르테미시아 속의 한 장면과 포스터입니다. 젠텔레스키에 대한 그 최초의 책은 1989년에 출간되었고요. 또 그녀 작품에 대한 그 현대적인 전시회는 1991년 피렌체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제 이 전시회 뒤를 이어서 이제 TV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연극, 또 영화로 이제 그녀가 소개가 되었고요. 400년 가까운 시간을 넘어서 우리 앞에 후련히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열광을 했습니다. 테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16세기, 17세기 정당한 화가로서의 모습을 담은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젠들레스키는 사남 일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라지오는 그 로마의 아주 이름난 화가였고요. 그런데 12살 때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자와 함께 있는 성모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젠틀레스키의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그녀의 아버지 작품을 보고 이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녀의 아주 초기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을 그렸을 때 이제 그녀의 나이는 20살 남짓했죠. 뛰어난 기술 그리고 구성력도 아주 돋보이지만 그 남자 화가들이 거의 잡아내지 못했던 아들과 엄마 사이의 친밀감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젠틀레스키의 아버지는 이제 그녀를 화가로 키우고자 했어요. 그러나 여성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그 당시의 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카데미 입학이 거절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직접 이제 딸을 이제 지도하기 시작을 하지요. 좀 황당한 얘기지만은 젠틀레스키는 이제 그림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읽고 쓸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딸을 그의 친구인 그 아고스티노 치소에게 보내서 이제 그림을 배우게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일이 그녀에게 그 일생일대 비극이 됩니다. 수산나와 노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수산나와 늙은 장로의 이야기는 아주 고전 회화의 단골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아름답고 경건한 그 요아킴의 아내 수산나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늙은 장로 두 명이 그녀를 유혹하죠. 수산나가 그 장로들의 아주 그 파렴치한 짓을 거절하자 장로들은 오히려 그녀가 외간 남자와 나무 아래서 이제 부정한 짓을 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뭐 이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수산나는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수산나가 외간 남자들을 만났던 나무 이름을 대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로들은 이제 서로 다른 이름을 말하게 되고, 결국 수산나의 무죄가 밝혀진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그녀의 그 서명과 제작 일자가 표기된 최초의 작품입니다. 수산나의 그 왼쪽 다리 이제 그림자 속에 그 날짜와 이제 그 그녀의 서명이 표기가 되어 있죠. 다른 남성 화가들의 작품 속 수산나의 모습은 이제 수줍거나 조금 경박해 보이는 표정인데 반해서 그 이 작품 속 수산나는 겁에 질린 그 상처 입기 쉬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젠틀레스키에게 가해지던 남성들의 그 비겁하고 저열한 짓에 대한
그녀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십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는 작품인데요. 젠틀레스키를 이야기할 때 유디트를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유디트 역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국 여성이거든요. 이제 남편과는 사별한 과부였죠. 그런데 그 아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가 그녀의 고향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하녀 아브라와 함께 홀로페르네스의 막사로 찾아가서 이제 그를 유혹하고 이제 침실에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적군을 무찌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디티 얼굴을 조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 바로크 미술의 대가였던 까라바조가 그린 작품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 유디트와 여기에 등장하는 유디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유디트는 젊고 나약하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뭔가 주저하는 듯하죠. 그런데 앞서 보셨던 젠틀레스키 유디트는 강하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씩씩한 모습입니다. 어, 젠틀레스키가 아버지 친구 그 타시에게 보내져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할 때 많은 남자 화가들이 그녀를 성적으로 괴롭혔어요. 특히 그 씨는 그 친구, 아버지 친구였죠. 그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는 그녀를 강간합니다. 물론 타시에게는 당시 아내가 있었어요. 그 젠드레스키 아버지는 딸을 강간한 혐의로 이제 친구 타시를 고소하고 이제 법정에 선 그 타시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타시는 젠틀레스키가 처녀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미 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은 여자였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서 위증을 하죠. 그녀의 행동이 난잡했다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게 난잡하면 뭐 강간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참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유디트의 얼굴에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목을 뱄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이제 고작에 담고 있고 유디트는 누가 오는지 촛불을 앞에서 손으로 가리고 건너편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촛불에 대한 묘사도 참 대단하죠. 예, 일단 7개월에 걸친 그 재판은 젠틀레스키에게 아주 끔찍한 것이었어요. 우선 그녀는 산파들로부터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틀에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중에 검사를 받았다고 하죠. 그것도 오래전에 당한 것인지 최근에 당한 것인지 밝혀져야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엄지손톱을 조이는 고문틀에 묶여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면은 아플 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뭐 기가 막힌 세상이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디트와 그녀의 하녀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적장의 목을 베고 난 뒤 긴장의 순간이죠. 이제 적진을 몰래 빠져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디트의 눈에는 위험에 대한 걱정의 눈빛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마저 사라진 느낌이에요.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있는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유디트를 묘사한 그 많은 남자 화가들과는 좀 구별이 되죠. 그 젠들레스키가 이제 피렌체에 살 때 그 제작된 이 작품은 그 유디티의 모습과 이제 피렌체 광장에 서 있는 다비드상의 옆 얼굴이 닮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같지 않으신가요? 결국 재판은 젠틀레스키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재판의 그 심리 과정 중에서 트씨는 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었고 또 화재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트씨는 정말 개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이제 5년의 중노동형과 로마에서의 추방형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트씨는 추방형을 이제 택했습니다. 그러나 트씨는 추방을 당한 지 몇 달 뒤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뭐 힘센 끈이 그를 다시 로마로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근데 상처만 남은 젠틀레스키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제 지참금을 들고 피렌체 출신의 화가와 결혼을 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로마였겠지요. 다나이라는 작품입니다. 다나이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영웅인 그 헤르세우스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외손자가 자신을 죽인다는 그 신탁을 들은 다나이의 아버지는 이제 딸을 그 다나이를 이제 청동으로 된 감옥에 가두지만은 이제 천하제일의 바람둥이 제우스가 이제 황금비로 변해서 이제 다나이를 범하고 그 페르세우스를 이제 각계하죠. 이제 비로 변한 지금 제우스가 다나의 지금 몸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우스는 대단한 바람꾼이었습니다. 이제 피렌체에서의 거주 기간이 젠틀레스키에게는 가장 성공적이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이제 1613년에 첫 아이를 낳고 이제 2년 뒤에 둘째, 또 2년 뒤에 또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재판 이후에 거의 관계가 끊어지다시피 했었는데요. 이제 딸을 낳은 후에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평생 이남 이녀를 출산합니다. 피렌체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제 단호한 눈빛, 또 곱게 담은 입술, 뭐 이런 데서 그 젠틀레스키의 이제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이제 피렌체에는 그녀의 삼촌이 살고 있어서 쉽게 화가들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젠틀레스키의 그의 남편은 일하기보다는 이제 도박에 더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자주 좀 시달려야 했고, 또 채권자들은 그녀가 속해 있는 단체에 찾아가서 빚독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아니라 왼수죠. 뭐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죠. 성녀 세실리아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성녀 세실리아는 그 음악의 수호성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젠텔레스키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화상을 몇 점 남겼습니다. 이제 피렌체에 살던 젠텔레스키는 잠시 이제 부자가들이 많았던 제노바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작업도 하고 또 후원자도 몇 사람 등장하면서 그녀의 그 재정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일생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삶을 누렸던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mag달레나 마리아입니다. mag달레나 마리아는 이제 그 젠틀레스키가 피렌체에 거주할 당시에 이제 즐겨 다뤘던 주제였거든요. mag달레나 마리아가 이제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서기 200년부터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죠. 그러나 이제 mag달레나 마리아의 참여는 다른 화가들이 좋아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그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후회는 이제 우리가 그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품 속 그 mag달레나 마리아가 입고 있는 그 옷에 황금색이 너무 강렬해서 어, 아르테미시아의 골드라고도 이제 한다고 그래요. 물론 뭐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피렌체 생활을 끝내고 그 젠틀레스키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이제 얼마 후에 그 실시한 인구 조사표에는 어떤 이유인지 그녀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분명한 것 하나는 로마로 이사를 온 후 그 다음 해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세레나데를 부른 일단의 스페인 남자들을 폭행해서 이제 고발당했고 얼마 후 이제 우리식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주민등록 등본에서 남편의 이름이 삭제되고 맙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제 두 사람은 그 영원히 이제 별거에 들어가게 되죠. 세바는요, 그 목욕을 하다가 다윗의 눈에 이제 띄어서 왕비가 되고, 나중에 다윗과의 사이에서 이제 솔로몬을 낳은 그 여인입니다. 저 건물 뒤편에 웬 남자가 서 있는데, 이제 그 남자가 다윗이죠.
물론 이 바세바도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후에 젠틀레스키는 그 유명한 로마의 화가가 되고 뛰어난 여성 화가로 또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또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고위 성직자들이 그녀의 후원자가 되면서 이제 그녀는 성폭행의 피해로부터 벗어납니다. 원숙하고 존경받는 화가가 된 그녀는 나폴리로 이사를 가서 그 남은 생의 대부분을 이제 그곳에서 보냅니다. 이제 그녀의 아버지는 영국에서 그 여왕의 이제 저택 천정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건강이 극도로 이제 악화되면서 그녀를 런던으로 부르죠. 아버지의 병간호와 일을 도와주면서 아버지하고 딸은 다시 한번 화해를 합니다. 이제 젠틀레스키의 작품도 이제 초기와는 달리 부드러워지고 편하게 변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병으로 이제 그 6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총 34점의 그림과 이제 28통의 편지를 남겨 세상에다가 그녀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후원자 중에는 스페인의 필리페 4세, 영국의 찰스 1세와 같은 국왕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았던 화가가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여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더 큰 이유는 그녀의 작품이 그녀의 아버지나 다른 화가의 것으로 잘못 알려진 이유도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당신은 시저의 용기를 가진 흰 여자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녀의 고객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예,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9세기 후반 그 인상파 화가들 중에는 베르토 모리조라는 여류 화가가 있었습니다. 3대 여류 화가를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이름인데 사실은 마네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마네의 제수 씨가 됐죠. 꽤 유명한 또 집안에서 태어났고 실력도 좋은 여류 화가였었습니다. 그러나 베르토 모리조는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붓을 내려놓게 됩니다. 육아의 문제였었고요. 당시 사회 환경도 여류 화가를 이렇게 썩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그럴 때 400년 전에 아르테미시아가 겪었던 그 처우는 어땠을지 이제 상상이 되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 대단한 화가였고 그 이전에 정말 대단한 인간이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